두 식이 모두 완전 제곱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완전 제곱식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로하고 제곱으로 돼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 앞에 있는 이 개수를 나누기 2한 다음에 제곱한 값이라 그랬어. 나누기 하면 마이너스 7이고 제곱을 하니까 49죠. 그래서 A가 49. 자,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같은 숫자로 나올 수 있게 인수분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4x, 4x 이렇게도 인수분해 되니까 뒤에 있는 부분에서는 3 곱하기 3도 9지만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도 9가 될 수 있기 때문에 b의 값은 항상 플러스도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각선으로 곱하면 12 더하기 10이니까 24겠죠? 근데 얘를 대각선으로 곱하면 마이너스 24니까 b의 값이 될 수 있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24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b가 무조건 양수라고 써있죠? 네, 그러니까 b는 24. 그러면 a 빼기 b는 49 마이너스 24. 그래서 답은 25.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완전 제곱식을 사용하셔서 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자, 이 내용이었고요. 자, 오늘의 할 내용은 8강이랑 9강까지 오늘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8강 부분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8강에 이제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부분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배웠던 방정식들이 이제 1학년 때부터 쭉 있죠? 1학년 때 나와 있는 거는 항상 방정식의 기본적인 정의는 1학년 때 뭐야? ax 플러스 b는요, 그때 a가 0이 아니어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일반적인 1차 방정식, 네, 이런 거였고, 2학년 때는 연립방정식을 배웠죠? 근데 1차 방정식인데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네, 이런 거를 배우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2학년 때 배웠던 거 중요한 거는 미지수가 이렇게 2개면 무조건 x, y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식도 2개가 필요한 거고, 예를 들어 미지수가 3개면 그러면 식도 무조건 3개가 있어야지만 x, y, z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미지수가 4개면 식이 무조건 4개. 미지수의 개수에 맞춰서 식이 있어야지만 그 문자의 값들 하나하나씩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2학년 때까지 배웠던 거는 미지수가 2개인 것만 배우게 된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가면 미지수가 이제 3개인 거, 네, 이런 게 나오게 될 거고, 다시 고등학교 때도 2차 방정식이 이게 다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고차 방정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x제곱이 써 있으면은 우리는 2차 방정식이다 얘기하고, 당연히 x제곱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x 앞의 개수는 절대 0이면 되지 않는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정식의 기본 틀은 우변을 다 0으로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식을 계산하실 때 우변을 0으로 써서, 우변을 0으로 쓴다는 의미는 등식이 성립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우변이 0이니까 좌변을 계산한 값이 0이 될 수 있는 수를 찾아주는 게 기본적인 2차 방정식의 계산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다 우변을 0으로 하는 거거든요. 혹시 모르실까봐 한번 그냥 얘기를 해드린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x의 제곱이 있으면 무조건 그는 2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x가 제곱이면 근이 2개야. x가 세제곱이면 근이 3개야. x가 4제곱이면 근이 4개고, x가 100제곱이면 근이 100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하실 때. 그래서 이 차수에 따라서 값의 개수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배운 게 방금 앞에서 인수분해라는 걸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인수분해라는 걸 통해서 얘 x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x제곱 플러스 2x는 0 이렇게 썼어.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인수분해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x가 공통이 있으면 우리는 x로 묶어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인수분해라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쓰죠. 자, 인수분해를 한 이유는 뭐냐면 1차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방정식은 x값을 구해야 할 거잖아. 그럼 몇 차식이든 상관없이 식이 1차식이 돼야지만 x값을 하나씩 구할 수 있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2차식이든 3차식이든 무조건 1차식 모양을 만들어야지만 x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얘가 지금 인수분해 했으니까 이쪽도 다 1차식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1차식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0이 되려면 이 사이가 곱하기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값은 뭐가 되겠어요? x는 0이어야 되죠? 그러면은 계산해봤자 0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 구한 거고 얘도 0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또 0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x는 0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의 답이 나오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2차 방정식 푸는 방법. 이미 우리는 앞에서도 배운 게 있죠? x의 제곱은 4 이런 식으로 쓴 게 있었어요. 제곱근에서 배운 거예요. 4학년이 지금 1단원에서. 자, 얘도 2차 방정식인 거죠. 네, 얘 실제로는 뭐예요? 네, 강수의 학생 안 왔고요. 네, 나머지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네. 자, 얘도 원래는 뭐였어요?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방식은 제곱을 없애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이고 제곱이 되는 걸 꺼내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원래 이렇게 구하죠.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우리가 인수분해 배웠으면 방정식으로 계산하시면 얘를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인데 이 모양은 합차공식이라는 게 보이니까 얘를 합차공식으로 쓰면 방금 배웠던 내용을 생각하시면 얘가 0이 되는 값은 마이너스 2고 얘가 0이 되는 값은 플러스 2니까 이렇게 해서 값을 또 이렇게 구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관성이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뭐 쭉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건데 뭐 제가 지금 얘기한 게 거의 대부분의 인수분해하는 방식인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이 방식으로 계산을 하셔라. 자, 그리고 2차 방정식이 되려면 그럼 뭐가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x의 제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등호만 있으면은 우리는 그걸 다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당연히 x의 값이 분모에 있으면 안 되죠. 네, 그거는 2차 방정식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셔라.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라 그랬으니까 네, 요것도 할 얘기는 없어요. 오셨어요? 어제 연락도 안 받으시고 밑에 얘기 안 하고 왔어? 1층 데스크에? 아무 말 없었어? 얘기해야 되겠다.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네, 그래서 8-2번에 나와 있는 인수분해 이용해라 라고 얘기하면 뭐 예로 나와 있는 거 이거 잠깐 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0인데 이 상태에서 보는 게 아니고 우변이 0이 되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넘겨놓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으로 만든 후에 인수분해를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로 해주고 자, 이렇게 되면 이 식은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뭐 원래대로 쓰면 이렇게 써야죠. x 마이너스 3이 0이 되는 값 x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값 자, 요걸 구하는 거여서 x가 3 또는 x는 1이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공통인 게 있으면 앞에 인수분해에서는 공통인 거를 이렇게 묶었죠? 네, 숫자가 공통이어도 묶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방정식은 등호가 있잖아요? 굳이 묶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나누시면 돼요. 네, 나눠서 네,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라는 거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다음 2차 방정식의 중근. 자, 여기서 얘기하는 중근이 앞에서 얘기했던 완전제곱식 네, 방금 전에 했던 완전제곱식 있죠? 제일 첫 문제 이렇게 하고 제곱이 되면 예를 들어 x 플러스 2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얘를 어차피 얘가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니에요?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2는 0 그럼 당연히 얘도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얘도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똑같은 근이 나왔으니까 그때는 중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답을 하나 쓰고 무조건 옆에다가 글자로 중근이라고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답이 하나인 건 없어. 2차 방정식에서 답이 하나가 나와도 중근이란 말을 붙여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된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근에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 자, 그래서 중근 같은 경우에서도 아까 전에 문제 풀어줬던 거를 이용하셔야 되죠.
x제곱 플러스 예를 들어 뭐 할까? 6x 플러스 9는 0 제가 막 이렇게 썼는데 얘를 모른다. 그러면은 아까 완전 제곱식에 했던 것처럼 얘를 나누기하고 제곱을 해서 9라고 쓰셔야 되는 거고, 얘를 모른다 라고 해도 똑같은 수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3,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모르는 값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완전 제곱식 방식과 똑같다 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게 기본적인 문제 푸는 방식이에요. 자, 설명을 할 게 더 추가적으로 있나 좀 볼게요. 뭐 할 게 있을까? 뭐 추가적으로 설명할 걸 굳이 찾는다면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2번 잠깐 볼게요. 40페이지. 페이지에 2번을 보시면요. 2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마이너스 4 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유의를 해주셔야 될 건 방정식에서는요, 이제 x의 값을 지금 가르쳐 줬잖아요. x가 마이너스 4. 뭐 x가 마이너스 4라고 안 가르쳐 주고 x가 무슨 문자라고 가르쳐 주든 뭘 하든 x의 값이 있으면 무조건 식에다 대입해서 풉니다. 네. 뭐 고민할 게 없어. 무조건 넣고 생각하는 거야. 아시겠죠? 어차피 이 문자가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는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대입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산을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4를 여기다 넣으니까 그러니까는 2 곱하기 16이어서 3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는 0. 그래서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28. 그래서 a가 7.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셔서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 라는 거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그 밑에 3번을 보시면요. 자, 또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어.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방정식이요, 인수분해 안 되거든요. 인수분해 하려고 해도 인수분해 안 돼. 자, 그러면은 이제 뒤에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얘기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냐면 답이 루트인 거야.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얘기는.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답이 유리수인 거야.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 정수, 분수, 소수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네,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얘는 무리수란 말이야. 근데 아직 우리 그걸 배우지 않았잖아요. 네, 무리수는 뒤에 가면 이제 근해 공식이라는 걸 사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인수분해 못 할 거고, 얘가 또 한근이 a라고 나왔으니까 x는 a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대입하라 그랬죠? 문자가 있어도 자, 여기다 대입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하나 씁니다. 그 다음에 얘도 한근이 b라고 나왔죠, 이 식에? 네, 그래서 얘도 대입을 해요. 이 식을 해로 쓰면은 자, 이렇게 썼겠죠. 둘 다 인수분해 안 되는 애였어요. 자,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대입을 한 이유는 얘를 마이너스 1을 넘기면 a제곱 플러스 2a가 1이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a제곱 플러스 2가 여기 보이시나? 네, 그러니까 얘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마이너스 5를 넘기시면은 2b제곱 마이너스 b가 5라는 게 보이시죠? 자, 이게 5가 되는 거. 그러니까 얘를 계산을 하면 1 더하기 5여서 6이라고 답을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을 통해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계산도 해줄 수 있다. 자, 라는 거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다른 거는 7번. 네. 유형이 몇 개 있어서 내가 지금 하나씩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은 0이고, 네, 두 근 중 큰 근이 2차 방정식이라 그랬으니까, 뭐 여기다 써볼까요? 얘를 2x, x로 인수분해 할 수 있고요. 얘는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위에 있는 식을 새로 쓰면 2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은 0이 되니까 2x 마이너스 1이 0이 되려면 x가 2분의 1이어야 되는 거고, x 마이너스 3이 0이 되려면 x가 3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뭐라 그랬어요? 큰 근이라 그랬으니까 얘죠? 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택해 주시는 거고, 그 2차 방정식의 큰 근이 여기 있는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라 그랬으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하시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말에서 시키는 대로,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대입을 하면 9, 그 다음에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을 분배 법칙하니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 플러스 a 마이너스 8은 0이 돼서, 네, 마이너스 2a가 몇이니? 마이너스 2.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네,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계산도 한다 라는 거. 네. 다음에 할 거 10번. 네. 10번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에서는요, 자, 2차 방정식 요거의 값이 중근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가 중근이 되려면 식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전개를 하시면 마이너스 3x고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중근이라고 했으니까 완전 제곱식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얘를 나누기 2하고 제곱한 거랑 얘랑 같아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나누기 2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제곱하니까 4분의 9죠. 그럼 4분의 9가 마이너스 a랑 같아져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4분의 9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랍니다. 여기까지도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여기다 마이너스 4분의 9를 대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면 b도 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분의 9가 됐을 거고 식이.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이렇게 두 개가 인수분해 됐었겠죠. 네. 그래서 x의 값은 2분의 3의 중근 이렇게 나오니까 b의 값이 2분의 3이라고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b-2a, 그래서 b-2a는 2분의 3 마이너스 2를 그냥 곱할게요. 그러면 플러스 2분의 9, 그래서 2분의 10이니까 답이 6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주시면. 자, 그래서 10번은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뭐 해볼까? 네, 요정도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네, 40일까지 풀어주시면은, 네, 그 다음에 구강도 설명을 이어서 할게요.